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했던 셈 질문 넣어 보도록 할게. 74번부터. 자, 73번 문제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2분의 5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이라고 했을 때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C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라고 돼 있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6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사실이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뺀 다음에 걔를 2로 나누면 뭐가 나와? AB, BC, CA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지? 자, 그러면 ABC의 제곱이 16이고 거기서 6을 뺀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이 값이 5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자, 선생님이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다고 했어. 통분하면 A, B, C분의 AB, BC, CA가 됐고 우린 좀 전에 A, B, B, C, CA의 합이 5라는 거 구했으니까 얘가 A, B, C분의 5가 됐는데 이 값이 문제에서 2분의 5라고 돼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B, C의 값이 2구나 이렇게까지 구했대.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C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뭔가를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뭔가 빼주면 2배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 A분의 1을 빼줘도 제가 나와.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가로 안에 있는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 이 녀석을 통분해 버리게 되면 얘가 A, B,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합이 지금 문제에서 2분의 뭐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제곱하면 4분의 25에서 2 곱하기 우린 A, B, C의 곱이 2라는 거 구했으니까 걔가 2분의 4. 아, 따라서 얘는 4분의 9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예 얘를 통분을 해봐.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A제곱의 B제곱 더하기 B제곱의 C제곱 더하기 C제곱의 A제곱 이렇게 되나? 그럼 어차피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BC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얘가 그냥 4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여기에 AB, BC, C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됐었어. 선생님 곱셈 공식 활용해서 외우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5의 제곱인 거니까 25가 됐고 25 마이너스 2 곱하기 A, B, C 곱 2 A 더하기 B 더하기 C 4. 아, 그럼 여기가 16인 거니까 25에서 16 빼서 똑같이 4분의 9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결과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좀 더 편한 걸로 가시면 저렇게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77번이네. 자, 알파라는 녀석이 지금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그럼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1 플러스 2의 8제곱분의 1인데 2의 16제곱을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내거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보니까 알파라는 녀석이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1 플러스 2의 8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근데 나는 얘를 좀 더 가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곱할 거야. 그럼 저 결과가 1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1인 거니까 원래 값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뒤에다가 2를 한번 곱해주면 어차피 쟤네들이 약분돼서 원래 값하고 똑같은 결과 나와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만큼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합차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8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알파라고 하는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2의 16제곱분의 1 곱하기 2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차피 우린 지금 2의 16제곱은으로 식을 바꿀 거니까 얘를 일단 2를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2분의 알파는 1 마이너스 2의 16제곱분의 1. 자, 1 넘겨주면 2의 알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16제곱분의 1. 자, 우린 양변을 역수 취할 건데 양변 역수 취할 때는 여기 분수가 하나잖아.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도 통분해서 분수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준다. 그리고 난 뒤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의 16제곱분 2의 16제곱분의 1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2의 16제곱은 2 마이너스 알파분의 2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90번으로 갈게. 당시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에서 끊어. 거기서 사선 한번 긋고. 그러면 그 녀석을 식으로 쓰게 되면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까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x 곱하기 p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여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자 지금 px인 거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갖다 집어.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x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생긴 게 지금 x 곱하기 px라는 녀석. 자, 일단 얘를 좀 전개할게. 그랬더니 x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r 곱하기 x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면 x 플러스 2분의 1을 묶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걸 찾아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봤더니 제가 칠판 얘하고 관련이 좀 있지. 여기다가 무슨 뜻을 하냐?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x 곱하기 qx. 자 다시 지금 여기 2x 플러스가 있잖아. 요 2x 플러스 1이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이 2x 플러스 1이 되잖아. 여기까지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똑같은 결과에다 나머지 x, qx를 뒤에다 써줬다 이 뜻이야.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여기 또 r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r로 묶은 상태에서 x 플러스 2분의 1을 하니까 없던 2분의 r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2분의 r을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준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딱 묶어보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qx 더하기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r. 이만큼이 몫이요 이만큼이 나머지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어. 잘 봐.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고등학교는 안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f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gx가 나왔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딴 거 다 괜찮고 여기 있는 얘만 요 gx가 나누려고 하는 요 rx가 나누려고 하는 gx보다 낮은 차수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무조건 이 r은 gx보다 낮은 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그대로 내비두면 여기 rx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린 지금 x 플러스 2분의 1 1차식으로 나눌 건데 여기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1차가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식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차수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9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주어진 정리명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정리명치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2예요. 근데 여기에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기다가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리문체로 해서 이렇게 뚫었고 옆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뚫어봐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녀석의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자, 칠판. 자, 처음에 있는 이 하얀색 전체 큰 정리문체의 부피 얼마야? 전체 부피 얼마야? 아니 뚫기 전에 그냥 얘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잘 봐라. 이 주황색으로 하나를 뚫었어. 나머지 없다고 생각하자. 요거 하나만. 선생님 따로 자, 형광색으로 되는 요거 하나의 부피가 얼마야?
자 여기 x 여기 x 세로 얼마? 아니 높이 얼마? x 플러스 2. 그럼 이거 하나의 부피는 얼마야?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가 이 뜻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만큼 뚫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근데 몇 번 뚫었어? 3번 뚫었으니까 3번만큼 작아질 거야 이 뜻인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뚫고 앞에서 뚫고 옆에서 뚫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 겹치는 부분이 이 안에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이 핑크색은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짜리? X짜리 정육면체가 될 거야. 근데 얘 이 부분이 총 몇 번 빠졌어 여기서? 공통된 게 3번 빠졌잖아. 근데 한 번씩만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2번을 더 해줘야 된다 이 뜻인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저거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다 라는 뜻인 거지. 자, 97번으로 가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중에 C를 중심으로 하고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이 있다. 호 BD 위에 한 점 P에서 AB, BC, AD에 내린 수설각을 각각 Q하고 S,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PRC 넓이가 80이다. 그때 사각형 AQPS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한 변의 길이 20짜리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여기 꼭지점 C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지름 20짜리 4분을 하나 갖다 그렸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호 위에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선 하나를 내렸어. 자, A, B, C, D, P, Q, R, 여기 S.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준다면 PRC,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예요? 80. 이 삼각형 넓이가 80.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칠판 잘 봐. 이만큼 길이를 그냥 x를 하자.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길이 얼마? 20-x. 그치, 한 변의 길이 20을 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얼마? 20-y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20-x와 20-y의 값이 얼마니? 이걸 물었단 말이지. 됐나?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첫 번째. 자, 이 삼각형 넓이 얼마? 아니, 식으로. 자, 밑변의 길이 얼마? x. 높이 얼마? 그럼 넓이는 2분의 xy. 2분의 xy의 값이 80이다. 그럼 x 곱하기 y가 얼마야? 160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 자, 그 다음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뭐가 기억나?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 자, 봐라. 여기 얼마야? 요 길이는 이 4분의 반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얼마? TC의 길이 20이야. 그래서 20의 제곱, 즉 4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정보와 요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배의 xy더라 라는 거 구할 수 있지. 맞지?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이요. xy는 160인 거니까 400 더하기 320에서 얘가 720일 거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좀 더 간단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x 플러스 y라고 하는 이 값은 루트의 72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앞으로 뺄 거 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여기 나오는 요 20-x와 20-y를 전개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00 마이너스 20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xy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x 플러스 y도 알고 x 곱하기 y도 알고 다 구할 수 있겠네.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C단계로 가서 (99번) 같은 문제는 뭐 선생님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얘는 x에다 1 대입하면 될 거야. 전개하면 싹 다 된다고 했으니까 x 1 대입하면 나올 거라서 따로 안 넣어도 되고요. 101번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자연수에 대해서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 f1의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의 x는 fn에다가 x 플러스 n을 집어넣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저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f1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f2x는 f1의 x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는 요 식에다가 n에다가 이번엔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3의 x는 f2의 x 플러스 2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를 f1의 몇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위에 있는 규칙을 보면 f2의 x에서 f1의 x 플러스 1, 얘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도 f1로 했으니까 이 x가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가 x 플러스 1 쓰고 뒤에다가 원래 있던 더하기 2를 그대로 써주라는 얘기야. 자, 한 번 더 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f4의 x는 f3의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바로 위에는 얘를 보니까 f3의 x가 나와서 그럼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 더하기 2를 넣고 앞에를 1로 바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결과가 f1에 x 자리에 x 더하기 1 더하기 2를 넣고 원래 있던 3을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면 F5의 x는 아마도 바로 가면 F1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F6의 x는 F1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3 4 5까지 더하는 뜻인 거고, 그럼 얘는 F1에 x 플러스 15. 그럼 이제 이 x 플러스 15를 대입해서 x의 개수 찾아주시면 돼요. 그거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요. 자, 103번도 한번 볼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xy의 제곱의 합은 a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다 이런 뜻인 거고, 가를 식으로 바꾸면 얘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xy의 세제곱의 합은 x 플러스 y의 b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걔를 식으로 바꾸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b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 마이너스 b가 20이야. 자, 그러면 우린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좀 바꿔볼 거야. 잘 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 결과가 b 곱하기 x 플러스 y. 따라서 x 플러스 y, x 플러스의 양변 약분할 수 있겠지. 그럼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a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갖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a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x 곱하기 y는 20이다. 근데 x하고 y는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20이 될 수 있는 순서상 1, 20, 2에 10, 4에 5, 5에 4, 10에 2, 20에 1. 총 몇 개? 6개?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05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107번. 자, 지금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겠대. 자, 우리 몫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머지는 지금 rx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봐. 선생님 아까 여기 위에다 쓸 때 뭐라 썼냐면 다항식을 나눌 때 이 나머지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된다고? 여기는 얘보다 낮은 차 써야 된다고 했었어. 그럼 얘가 몇 차야 지금 현재?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서 ax 플러스 b라 쓰겠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단원 순서상 우리는 아직 복소수를 배우기 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린 복소수를 다 배웠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항등식을 풀 때 x에다가 꼭 실수만 대입해야 되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x에다가 복소수를 대입해도 된다는 뜻이야. 난 그래서 얘가 0된 x값이 뭐야 그러면? x에 뭐 대입하면? i 대입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에서 얘가 0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i를 갖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 안 집어넣어도 한 방에 이 a하고 b가 다 나와. 잘 봐. 자, 좌변에서 x에다 i 집어넣었어. 그럼 i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플러스 i의 전체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 야, 근데 우리 왜 그랬잖아. 1 플러스 i의 제곱이 뭐라고? 2i가 나온다고 했었어.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했으니까 얘는 2i 플러스 2i의 제곱.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더라. 이런 뜻이야. 자, 좌변 정리 끝났고. 잘 봐. 우변. 우변에서 x에다 i 대입하면 얘가 0 됐잖아. 그럼 여기 쫙 하고 사라졌지. 그럼 여기다 i 대입하면 뭐 나와? 그럼 바로 ai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 a 얼마? b 얼마? 따라서 rx라고 하는 이 녀석은 2x 마이너스 이겠구나. 바로 나와줄 건데. 됐지? 됐나요? 자, 109번 또 보자. 자, 문제 해볼게. 다음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b다.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문제 나오는 식을 보니까 p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처음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어. 몫이 얼마인지 몰라. q1x를 하자. 근데 나머지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랬나? 1이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q2의 x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b. 자,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던 뜻이야. 자, 얘는 약간 나머지 정리에서 그 선생님 설명할 때 진짜 나머지 가짜 나머지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마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식을 바꿔볼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게 되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몇 차식으로 나오는 거야 같아 지금? 2차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써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머지가 몇 차 나와야 돼? 1차 이하가 나와야 돼. 여기 2차로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 나머지 부분이 지금 몇 차 더 있어? 2차 더 있으니까 얘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다시 한다 이제. 자, x 플러스 1에 제곱해놓고 x 플러스 1 곱하기 q1의 x. 자, 2차식을 같은 2차식으로 나눠주면 몫은 무조건 상수고 그럼 그 몫은 여기 x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고 그 문제에서 원래 나머지라고 했던 여기 x 플러스 여기 왜 b니? 1이지.
쏘리. 원래 나머지였던 여기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주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식. 저 나머지 부분만 써볼게. 자,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그럼 얘가 쫙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 오케이. 자, 여기서는 111번하고 115번 두 문제만 풀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 면에 접하던 모에 있다. A, B의 길이가 4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차가 100일 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 합을 구하시오. 얘는 좀 쉬운 문제네. 봐. 자, 이렇게 좀 큰 정육면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하나 또 있어. 그런데 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차가 100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4라고 나와있던 얘기야.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볼게.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큰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 얼마? x 플러스 4. 그러면 저 큰 정육면체의 부피 얼마? x 플러스 4의 세제곱. 작은 정육면체는 부피 얼마? x 세제곱. 그렇게 뺐더니 얼마래? 100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건널비 합을 구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자, 이 큰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 얼마? x 플러스 4의 제곱. 근데 그런 건널비 전체는 얼마야? 6배의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작은 정육면체는 한 넓이가 얼마? 근데 그런 게 몇 개? 아, 그래서 6배의 x 제곱. 이 값을 구하라 이 뜻이야 지금 문제에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어. 싹 전개한다. 그러면 여기서 6x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6x 제곱이 있으니까 총 12x 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8x가 나오니까 6 곱해서 플러스 48x. 그 다음에 16 곱하기 6해서 플러스 96.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근데 아직도 감이 안 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전개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의 세제곱에서 처음에는 x 세제곱 나올 거 아니냐. 근데 x 세제곱에서 x 세제곱 뺄 거니까 그냥 안 써도 돼. 그런 다음에 쓰게 되면 얘가 12의 x 제곱 플러스 48의 x 플러스 64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의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a 세제곱에 해당하는 x 제곱이 뒤에서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우겠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3 해놓고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x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이 쭉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보니까 이제 12x 제곱 플러스 48x 더하기 64가 100이 됐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여기 12x 제곱 플러스 48x 똑같죠?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숫자로 나와주면 안 되죠. 자, 11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4면체 OABC에 대해서 OA제곱 더하기 OB제곱 더하기 O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가조건 보니까 OA랑 OB랑 수직, OB랑 OC랑 수직, OC랑 OA랑 수직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잠깐만 봐봐, 칠판. 직립면체 있지. 직립면체에서 이렇게 직립면체가 있어. 여기 한 꼭지점을 O라고 놓고 A, B, C라고 한다면 얘를 사선으로 이렇게 샥 자른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해서 이거 O, A, B, C 이렇게 생긴 걸 뜻하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릴까? 그림 더 이상 좋네? 잠깐만. 그럼 어떻게 그려야. 이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자, 근데 OA 더하기 OB 더하기 OC가 13이에요. 그러면 OA 여기 X, OB, Y, OC, Z.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3이다. 그럼 잘 봐. 다조건 보니까 삼각형 OAB, OBC, OCA의 넓이의 합은 27이더라. 자, 잘 봐라. 봐봐. OAB 넓이 어떻게 구해? 지금 얘가 삼각형이잖아. 근데 여기가 직각을 했으니까 직각 삼각형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밑변, 얘가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똑같이 OBC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데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y 곱하기 z 곱하기 2분의 1. 똑같이 OCA는 x 곱하기 z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에 xy, yz, zx가 27이더라. 지금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OA제곱, OB제곱, OC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OA제곱, OB제곱, OC의 제곱. 그럼 얘 알고 있으니까 여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니까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시다. 자, 우리 이제 센으로 2단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공부할 건데, 우리가 개념 설명한 지가 얼마 오래 되지 않았고 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유형별로 조금 기본 문제 말고 뒤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 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조금 풀이해보고 그 다음에 C단계 문제를 풀이해보고 나머지 문제들을 숙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자,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 항등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도 있었어. 선생님이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지만 딱 이렇게 생긴 문제는 무조건 개수 비교법이야. 얘는 무조건 수치대입법이야. 라고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문제가 똑같아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문제 풀어보면서 수치대입법과 양변에 같은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내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수치대입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거겠지.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5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10차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10에 x10제곱 플러스 a9에 x9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a1x 플러스 a0까지라고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바바바 해서 a10까지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x에다가 1 대입하면 얘 x10제곱이 1의 10제곱인가 사라지고 x9제곱도 마찬가지 다 x가 1로 바뀌면서 여기가 1 빼기 1 더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바뀐다 라는 방법으로 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수치대입법이었어. 자, 그 다음에 뭐 개수비교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x-1, x-2, x-3분의 2x 플러스 5래. 근데 이 녀석이 x-1분의 a 더하기 x-1분의 2분의 b 더하기 x-3분의 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항등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문제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었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우변을 만약에 통분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분모가 x-1, x-2, x-3이 된 상태에서 a에 x-2, x-3 더하기 b에 x-1, x-3 더하기 c에 x-1, x-2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될 거란 말이야. 즉 여자성은 주황색을 실제로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든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얘는 감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잘 봐봐. 그럼 분모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라 쓸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x-2랑 x-3을 곱한 녀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얘도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란 말인 거지. 그러면 걔를 바로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런데 문제 있는 좌변에 보니까 여기 더하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따라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값은 0이야 라고 해서 개수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대표적으로 있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항등식에 관한 문제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보기를 하는데, 자,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혹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더라 이렇게 말로 나오기도 하고,
자, 다른 말로 바꾸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이 x에 관한 항등식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판단하고 나면 자, 풀어내는 방법은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었지.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 모든 개수들이 다 얘가 0,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녀석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자, x, y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냥 무언가의 x 더하기 무언가의 y 더하기 뭐는 0이라고 써서 똑같이 얘가 0, 얘가 0, 얘가 0. 그런데 세 번째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자, x 플러스 y는 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더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y는 a-x라고 바꿔서 이걸 y자리에 대입한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더라. 이렇게 말했었단 뜻이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x가 아무거나 집어도 되는데 x하고 y가,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은 x가 뭐가 딱 한 값이다 라고 하면 y는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값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맞지? 자, 그 다음이 나머지 정리. 자,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 가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시우야 뭐다? 뭐야? 숫자 뭐야? 시후 뭐야? 얘들아, 수학에서 기본적인 정의가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여기 있어? 그런 걸 다 외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거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야. 근데 뭐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얘를 식으로 바꾸잖아? 그럼 다음 나온다. 잘 봐. 자, fx를 x-알파로 바꿨어. 몫은 얼마인지 몰라. 자, 근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눈 중이야 여기? 1차로 나눈 중이니까 뭐야?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상수가 나와야 돼. 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해? x에다 뭐 대입해서? 알파 대입해서 구해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아, 그럼 x는 알파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사라지니까 이 r이라는 값은 f의 알파랑 똑같더라 라고 해서 여기 나머지는 f의 알파 2다 라고 하는 얘가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의 기본이야. 이 기본을 모르면 문제 못 푼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1차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눈 나머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뭐 그냥 간단하게 보기로 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앞단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가 나와야 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었었고, 똑같은 방식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 플러스 b더라, a와 b의 값을 구하라 했던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를 풀어낸 선생님이 아까 풀했던 그 풀이 아이디어가 나머지 정리에서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 조건 첫 번째 조건과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조건을 식으로 좀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식으로 바꾸게 되면 p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 몰라. q1의 x라고 하자. 근데 나머지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니은 조건을 식으로 바꾸게 되면 똑같은 방식 px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번엔 차수가 좀 낮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목도 좀 바뀌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b.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여기 나오는 기억식에 있는 이 녀석을 지금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지만 니은에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좀 트릭을 써서 식을 좀 변형시키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식을 데려다가 식을 좀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이 p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얘가 여기 x 플러스 1 곱하기 q1x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가 지금 보니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야. 야, 이거 이상하다. 지금 몇 차 나왔어? 2차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나와야 돼? 1차 이하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 2차니까 얘를 좀 변형시켜야 되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지만 봐봐. 2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야. 맞지? 그런데 얘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이 6이고 나머지가 4다라고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3 곱하기 6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4를 다시 쓰게 되면 3으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더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나머지만 이 3으로 다시 나누겠다 이 뜻인 거예요. 잘못된 나머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에 해당하는 자리가 지금 얘야. 그리고 3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얘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얘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자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녀석을 여기다 좀 자기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여기 나오는 x 플러스 1의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눠서 쳐보자. 그러면 몫이 뭐가 나오겠냐? 여기 2라고 쓸 거 아니야 무조건. 왜냐면 얘하고 얘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밑에다가 자 x 플러스 1에 제곱해놓고 여기 x 플러스 1에 q1 x 한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 나왔더니 몫이 2야.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 근데 제대로 된 나머지가 위에서 문제에서 x 플러스 b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쓰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항등식이 돼.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거나 하면 A 값과 B 값이 따로따로 구해진다더라 하는 요 아이디어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문제 풀게 되는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잠깐만. 일단 정리하세요. 자, 문제로 가봅시다. 자, 28페이지에 165번. 자, 분수식이야. xy 값에 관계없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이 항상 값이 일정할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녀석의 값이 일정하대.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현재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는 k, 무조건 는 k라고 써놓고 시작해. 주야! 그러면 는 k라고 쓴 다음에 얘는 xy에 관한 항상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해. 그럼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 녀석을 싹 다 좌변으로 넘겨서 무언가의 x, 무언가의 y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얘가 0, 얘가 0, 얘가 0 하시면 a와 b 값을 다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일단 어려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170번 잠깐. 자, x 플러스 2랑 x 제곱 마이너스 2랑 px랑 곱했더니 그게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왔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px를 구한 다음에 그 p의 3의 값을 구하라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px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p3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x에다 3을 대입해요. 그럼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 해서 5.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7. 그러면 35 곱하기 p의 3은 3의 4제곱이라 81 마이너스 9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린 a하고 b를 구한 다음에 양변을 35로 나눠주면 p3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려면 이제 x에다가 뭐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루트 2도 넣어보게 되면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p3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x의 10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속을 좀 풀어 쓴 다음에 a10의 x 플러스 2의 10제곱, a9의 x 플러스 2의 9제곱, a8의 x 플러스 2의 8제곱, 해서 a1의 x 플러스 2 더하기 a0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짝수 번째들의 개수의 합, 즉 a0 플러스 a2, a4, a6, a8, a10까지 이 녀석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볼까요? 자, 어떻게 볼까? 자, 처음 x가 뭐 대입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뿔만을 만들고 다 플러스를 만들어서 더하고 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덩어리들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주는 x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x 플러스 2가 1이 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10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걔는 2가 그냥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얼마야? 자, 정신을 차려.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얼마야? 1이야. 그걸 10제곱하면? 그럼 9제곱해도 8제곱해도 1이란 말이야. 그래서 x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가 a10 더하기 a9 더하기 a의 8 더하기 바바바 해서 a1 더하기 a0까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뿔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만들 거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10제곱 더하기 1이야. 나중에 뭐 마이너스 없애도 되겠죠. 어차피 짝수제곱인 거니까. 그럼 이제 얘가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0까지. 그럼 이 녀석을 더하고 빼서 우리는 적당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우리 192번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을 좀 하자면, 선생님 192번 문제를 써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피면 192번 문제를 읽잖아. 근데 내가 문제 읽을 때 보면 너희들은 몇몇 학생들은 멍 때리고요.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문제를 그냥 따라 놓는데 별로 이렇게 글씨만 읽고, 몇몇 학생들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읽어. 나중에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아마 제대로 문제를 공부를 할 거야, 그지? 그때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읽을 때 멍 때리지 말고 너희들도 문제를 따라 읽고 이 문제가 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얘기야. 문제를 알고 풀이를 봐야 알아들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풀이를 아무리 들어도 니네들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숙제로 내주기 전에 미리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과거에는 한 문제도 풀어줬어. 내용 설명을 쫙 하고 다 듣고. 단 한 문제도 안 풀어줘. 왜? 내가 문제 읽어도 어차피 너희들 학생들은 문제를 잘 안 따라오거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유형별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근데 니네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그걸 내가 어디서 느끼냐면, 선생님 192번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책을 192번으로 안 가고 이전 페이지인 상태로 노트에다가 그냥 필기만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시면 니네들 남는 거 없다. 알겠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 보면, 그리고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니까 조금씩 너희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라니.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수업을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는데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카메라가 돌아가면 선생님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지? 근데 땀 보이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나? 지금 선생님 땀이 막 장난 아니거든 지금? 선풍기까지 켰잖아? 카메라를 선생님 처음 찍은 걸로 따지면 지금 한 2년째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가 돌아가면 수업 말고 아무것도 못해. 사실 카메라도 못 쳐다. 그래서 좀 수업이 딱딱하게 되는 나중에 지영이 이제 방학식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카메라 안 돌아가면 조금 분위기 부드럽게 해서 수업을 할게. 알겠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카메라가 무엇보다 우리 발이 너무 어려워. 난 너희들이 수찬아 자 195 복귀 3차식 px래. 얘들아 문제에서 3차식 px다라고 하면 그 3차식을 우린 적극 활용할 거야. 그 3차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활용할 거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고 px 더하기 p의 2-x는 6이더라.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로 할 때 r5의 값을 구하라 할 때 있어. 자 일단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라고 했고 p의 x 더하기 p의 2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6이야. 근데 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어. 자 일단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지. 나머지 몇 차일까? 1차일 거야. 몫은 몇 차겠니? 몫도 1차겠지. 문제에서 px가 3차시라고 했으니까. 맞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이 식을 조금 다시 써보니까 얘가 x-1 x-3으로 인수가 돼서 여기 qx 해놓고 이제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잘 봐봐. 우린 지금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뭘 대입하고 싶니? x에다 뭘 대입해야 이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1이나 3을 넣어야 돼, 그치? 근데 1이나 3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인지 현재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 그때 좌변에 뭐가 생겨? 뭐야 이거? P1 여기는 x가 1 대입해도 똑같이 P1 되지 뭐. 아 그러면 여기 2배의 P1이 6이구나. 그럼 P1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지금 알려준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P3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갖다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잘 봐. P의 3 더하기 P의 x에다 3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P의 3 더하기 P의 마이너스 1인데 이 P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다 알려줬잖아 지금. 아 따라서 얘가 P의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구나. 그럼 P3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P1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얘들아 수학은 무조건 손으로 하는 방법이야. 얘가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 손을 안 써보고 직접 얘를 인수분해해서 1하고 3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 3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냥 문제를 눈으로 읽은 상태에서 찾지 못한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가만히 문제 푸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딱 시킨 다음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눈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
눈으로 보고 좀 보다가 별표. 뭔가 끄적이게 하는 애. 그런데 항상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써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대입해보면 풀이가 보인다는 얘기야. 이거 절대로 까먹지 마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진짜로 안 보여. 문제 안 쓰면 안 보여. 그런 거니까 무조건 손으로 쓰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노트 필기 시키는 거고, 그래서 계속 펜을 잡고 따라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성적이 오르고 싶으면 선생님 말 들으세요. 자, 마찬가지 19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3차식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자,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랬을 때 x-1의 제곱, x-2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문제 나오는 조건을 식으로 써볼게. 일단 먼저 p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1의 제곱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나머지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똑같은 다항식 px를 x-2로 나눴더니 몫은 당연히 모르고요. 나머지가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 다항식 px를 x-1의 제곱에 x-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니? 3차식. 여기 몇 차식? 3차식. 그럼 나머지 몇 차? 2차. 그러니까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라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갖다 쓰라. 2차 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다 쓴 다음에, 그래서 정의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세요. 칠판.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a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데려다가 x-1의 제곱 곱하기 a라고 그냥 쓰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x 플러스 1이 뒤에다 이렇게 써주면 돼. 저는 제가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문제 풀 때 써먹지 않은 조건이 이거야. p에다 뭐 갖다 집었더니 2 갖다 집었더니 그 결과가 3 이거야. 그럼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p에다가 2 갖다 넣으면 2-1의 제곱 했는데 여기가 어차피 0 되니까 이만큼이 확 사라져. 그리고 2-1, 1의 제곱은 a인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4. 근데 그 결과가 3이래.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a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그 결과, 즉 나머지 rx라고 하는 저 녀석이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전개해서 쓰시면 답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202번 문제 볼게.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x-12. 근데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더라. 근데 px를 x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 식을 조금 봅시다. 처음에 준 게 px란 말이야. 자,
이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2. 자, 근데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우린 지금까지 봤을 때 똑같은 당시 px를 뭘로 나누고 뭘로 나눴다 그랬을 때 뭘 구하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로 나머지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조건은 이 qx를 데려다가 x-1로 나눴어. 몫이 얼마인지 몰라. k의 x라고 하죠. 근데 나머지가 얼마라고? 1이라고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px라고 처음에 주어진 저 방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봐. 이 qx하고 이 qx는 같은 qx.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저 px라고 하는 저 녀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q1에 x 더하기 1 뒤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그러면 얘를 전개하잖아. 그러면 곱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q1 x 더하기 얘랑 1량 곱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뒤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2. 그냥 전개한 거야. 그냥 그대로 전개한 것 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의 정체가 뭐야?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아, 이걸로 나왔을 때 나머지 구해라? 그럼 얘가 그대로 나머지라는 뜻이야. 우리 뭔가 대단한 거 없지 지금? 그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대로 빼는 것 뿐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노트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피세요.